오늘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3달이 지나면 항체가 없어진다는 기사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코로나19 항체 수명은 길어야 3개월, BBC 사이언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면역 몇 개월만 지속될 수도 있다. 뉴스허브에서는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은 몇 개월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 기사들이 인용하고 있는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아직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아니지만 심사 중인 논문인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medRxive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심사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정식으로 출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 저자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KT 두얼스 교수입니다. 이 논문은 수직평가를 수행한 결과인데 수직평가라는 것은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관찰한 내용은 항체 반응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환자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찰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감소해 나가는 패턴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조사 대상은 남자 51명과 여자 14명이었고 나이는 23세에서 95세 사이이며 평균 나이는 55.2세였습니다. 증상 등급은 0에서 5단계까지 나누었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증세가 심한 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 0등급과 1등급에 24명, 증상이 심한 4, 5등급에 32명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이들에 대하여 94일간 추적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는 30킬로베이스 정도의 크기인데 스파이크 단백질, 막 단백질, 피막 단백질, 뉴클리오 캡시드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항원이 될 수 있으며 감염된 사람의 신체에서는 각각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조사하여 항체 양성인 사람의 비율을 누적해서 보았더니 스파이크 단백질의 경우 IgM, IgA, IgG 세 가지 종류의 항체 모두 92% 정도의 환자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항체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세 가지 항체를 시간에 따라 관찰해보면 IgM과 IgA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그 양이 줄어드는 데 반해 IgG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약한 그룹에서 세 가지 항체 모두 적게 만들어지고 증상이 강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항체 생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일한 조사를 세 가지 항원에 대해서 하였는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용체 결합 부위와 뉴클리오 캡시드 단백질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과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원을 조사함으로써 스파이크 단백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의 혈청에 있는 항체가 바이러스를 얼마나 잘 중화시키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일 정도 경과하면 최고의 중화능을 보여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값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중화능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중화능이 제일 높을 때도 로우 등급인 경우도 있고 매우 높은 중화능을 가진 포텐트 등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화능이 최고치인 시기에 포텐트 등급에 포함되는 환자가 60%를 차지하였다가 증상이 나타난 지 65일이 지나면 포텐트에 속하는 환자는 17%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앞의 결과를 환자별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외 없이 중화항체 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기준선까지 떨어져서 중화항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수명은 길어야 3개월. 이것은 항체의 수명이 3개월이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논문에서 항체의 수명이 얼마인지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논문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세포가 여러 개 만들어질 텐데
이들 면역세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속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모든 환자에서 중화항체 양이 피크에 도달했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중화항체 양은 환자마다 다르고 감소하는 속도도 환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의 경우 3개월이 되기 전에 기준선까지 떨어져서 중화항체가 없다고 봐야 하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 제목을 보면 모든 환자에서 3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BC 기사의 제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면역 몇 개월만 지속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3개월간의 조사 기간 내에 이미 중항체 양이 기준선까지 떨어져서 면역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허브의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은 몇 개월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제목도 BBC 기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연구 결과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문의 결과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서 항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항체가 아예 안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감염되었던 사람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특이한 것인지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처음 백신을 접종했을 때 35% 정도의 사람에게서 효과를 가지고 있다가 5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도 독감에 걸리고 내년에 또 걸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올해 백신을 맞았더라도 내년에 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는데 독감에 걸리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상풍, 딥테리아, 백일해, 풍진, 홍역, 천연두, 볼거리, 유두종 백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하는가 보여주는 이 그림을 보면 질병의 종류에 따라 백신의 효과 지속 기간에서 많은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역의 경우 매우 오랫동안 백신 효과가 지속되지만 백일해의 경우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백신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 백신의 효과 지속 종류를 더 살펴보면 백일해는 4에서 6년, 디프테리아는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의 경우 홍역 백신은 대부분의 경우 평생 효과가 지속되지만 볼거리나 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효과 지속 기간이 조금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도 관찰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1년을 채 못 가는 인플루엔자 백신부터 평생을 가는 홍역 백신까지 질병에 따라 백신의 효과 지속 기간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편차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1957년부터 백신 연구를 해온 프로트킨 박사의 대답입니다. 백신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생명공학 회사가 백신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보편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백신 산업에서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화항체가 사라지면 처음 감염되는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날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설사 중화항체가 바닥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처음 감염된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20일이 지나야 IgG가 피크에 도달하는 데 반해 2차 감염 때는 10일 정도 지나면 1차 감염 때의 IgG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절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강도도 훨씬 세고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2차 감염 때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클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체를 만드는 B세포는 다능성 조혈줄기세포에서 분화되어 만들어지는데 최종적으로 바이러스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항체가 생성되는 이유입니다. 이 분화 과정에서 초기에는 수명이 짧은 플라즈마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포는 IgM 항체를 생산합니다. IgM이 더 초기에 생산되고 빨리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추가적인 분화 과정을 거쳐 수명이 긴 플라즈마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포는 IgG 항체를 생산합니다. IgG가 더 후기에 생산되고 더 오랫동안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역 B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포는 활발하게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남아서 2차적으로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빨리 항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반응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세포가 왕성하게 항체를 만들고 있으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기역 B세포가 있어서 혹 중화항체 생산량이 줄어들더라도 처음 같지는 않게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워야 할 교훈은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다시는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아예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매우 적은 양의 중화항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금방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적어도 내년에는 백신이 출시될 것 같은데 백신도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백신의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서 항체가 아예 안 생길 수도 있고 효과가 아주 약하거나 지속시간이 아주 짧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백신을 2번 맞아야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의 농도나 접종 횟수는 제약회사에서 시험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번 맞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권고에 잘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워낙 큰 문제를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서 아주 많은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출시 시기는 다르겠지만 결국 수십 종의 백신이 허가를 받고 출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몇 종류의 백신이 허가받을지 그리고 내가 그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항체 발생률, 부작용뿐 아니라 효과의 지속성도 검토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에서 항체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만들어졌으나 금방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공포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얻는 것입니다. 전체 집단 중 60에서 70% 정도의 사람이 면역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바이러스는 집단 내에서 퍼져나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항체를 못 만드는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회마다 백신을 맞을 것인지 아닌지 개인의 선택과 정부의 선택이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높아서 어떤 나라가 먼저 백신을 구할지도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힘과 문화를 엿볼 수 있었듯이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하는 과정에서도 각 나라의 힘과 문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지속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항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긴 수명의 플라즈마 세포가 우리 몸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포를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면역 지속성을 위한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연구그룹에서 바이러스 모방체를 만들어 면역 지속 효과가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하면 백신의 효과를 지속시킬지 잘 모르지만 조만간 그 비밀을 알아내어 원래 바이러스보다 더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